제가 지금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이 빠졌다가 찌고 살이 빠졌다가 더 찌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완전히 이제 요요 현상도 없이 건강을 이렇게 되찾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걸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비만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에 두 분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가 똑같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언니인데 미장원을 운영하고 또 날씬한, 반면에 이분은 동생인데 살이 쪄가지고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왔다가 그 미장원의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듀크 대학에서 낸시 저트리라고 하는 분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쌍둥이 쥐인데 한편 쥐는 지금 아주 색깔도 노랗고 살이 찌어 있고 한쪽 쥐는 색깔의 하얀색을 약간 띤 정상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엽산과 비타민 B12, 콜린, 페타인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이 비만 쥐에게 먹였더니 정상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우리 유전자에는 사람의 살이 찌고 안 찌고 또 먹고 싶은 욕구와 먹고 싶지 않는 욕구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구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들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물질들이 무엇인가? 바로 폴릭 애시드, 엽산과 비타민 B12와 콜린과 베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그럼 어떤 음식이냐 이것이죠. 알고 봤더니 바로 이런 푸른잎 채소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2라든가 베타인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바로 통곡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른잎이 아주 짙은 그런 채소 위주의 음식과 그 다음에 통곡류를 먹으면 적어도 살찌는 일을 아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중에 미량원소라는 것이 있죠. 미량원소, 마그네슘, 비타민 이런 종류들이 아주 적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뇌는 배가 고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음식은 많이 먹어도 배는 부르는데 역시 뇌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찌는 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뭔가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있자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클리닉에 오면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 그런 처방을 합니다만은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먹죠.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또 무엇인가? 잘 씹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양분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씹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뇌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고 느끼니까 배가 고픈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잠자는 것이라든가 배고픈 것이라든가 이것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반드시 넣어줘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침샘이란 것이 귀 밑에도 있고 턱 밑에도 있고 어디도 있습니까? 혀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씹으면 바로 혀 밑샘만 나오고 조금 더 오래 씹으면 귀 밑샘이 나오고 아주 오래 씹으면 턱 밑샘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도 키우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음식을 여러분 잘 씹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위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육안으로 보면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잘 씹어야 아주 잘 쪼개진 그런 음식들이 여러분의 위에 그 골짜기 밑까지 내려가야
이 위는 무슨 음식이 들어왔구나 해서 그것을 소화하는 물질을 내고 또 흡수를 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씹으면 여러분이 많이 먹어도 몸에서 그것이 흡수가 안 되니까 미량 원소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운동입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자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이 연료를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차로 말하면 엔진이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들이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인슐린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당이 들어가는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먹는데 저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왜 나는 살이 찌느냐? 바로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여기에 없던 미토콘드리아나 그 다음에 수용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 음식을 많이 먹었을지라도 그것이 다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태워버리니까 살이 안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배가 고프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팽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고기 같은 것이나 우유 같은 것들은 아주 적은 부피에 많은 열량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를 이렇게 부풀지 않기 때문에 이 뇌에서 배가 고프다고 계속 느끼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섬유질, 어떤 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에 부피가 커가지고 위를 이렇게 늘려주게 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역이라든가 시래기라든가 그 다음에 통곡류 이런 음식들이 바로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쌀겨라든가 또 콩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 그만큼 이렇게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복감이 훨씬 덜하고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먹고 싶은 생각들을 없애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정서적으로 공허할 때에도 무언가를 먹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한 바에 의하면 어렸을 때 어미쥐가 자꾸 핥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쥐는 정상적인 몸과 정상적인 쥐가 됐고 어미쥐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 새끼쥐를 돌보지 못하게 했더니 그 새끼쥐가 포악해지고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하는 그런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사람이 그렇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지만 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부모님에게서 혹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무언가로부터도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친구를 사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고 평소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 이 비만을 조절하고 다른 질병을 조절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야채, 해조류, 통곡류, 견과류를 아주 적게 이렇게 드시고 운동을 하고 충분한 잠을 특별히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10시에서 적어도 6시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건물이 크면 청소하는 물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찐 분들은 이제 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물이 몸에 비만으로 인해서 살이 찌면은 노폐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몸에서 물을 잡아두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만 노폐물이 잘 빠지니까 나중에 더 살을 빼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며 그리고 비만을 다스리는데 제가 하란 대로 하면서도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비만 클리닉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면 식욕을 이렇게 땡기게 하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내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지방을 분해하고 또 여러분의 활동량을 늘리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비만 약도 정말 힘들 때는
우선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음식의 종류를 가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리고 운동하고 제때 자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